관세도 뭐도 아주 흥분한 거 내려간다 하면은 다 올라왔는데 뭐 좋은 거는 뭐 소프트웨어는 날라갔지. 네. 팔란테일 이런 거 이거 브로드컴도 그렇고 그렇죠? 중요한 건 안 오르는 게 뭐냐? 엔비디아 애플이 결국은 1, 2등이 올라가야 된다. 엔비디아가 작년 11월 6일 날 145불이었고 네. 올해 1월인가 2월인가 딥시크 있기 직전에 그때 피크가 147불이었어. 그 지금 평균 목표 주가가 170불 정도 돼요. 그러면 정고점 147불하고 요거 116불하고 차이가 되잖아요. 이 차이가 관세 때문만이냐 다른 것 때문이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실적 나올 때가 매우 중요한데 엔비디아 로드맵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컴퓨텍스 타이베이라는 매우 중요한 대만에서 하는 그 IT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젠순왕이랑 이런 사람들 연설하는 걸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저도 지금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16만 9천 원으로 뜨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안내받은 핫디가가 9만 9천 원이라서 이거 제가 바로 저희 제작진분께 여쭤봤으니까 확인하고 바로 알려드릴게요. 9만 9천 원이라고 이미 써있고 제가 뱉었기 때문에 이거는 9만 9천 원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아직 적용이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아직 여러분 사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주세요. 9만 9천 원입니다. 예, 9만 9천 원. 이건 지금 다들 클릭하고 지금 계시는데 예, 우리 제작진분 요거 좀 확인해 주셔서 예, 99,000원으로 빨리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네네.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라고 예, 하는데 새벽에 그런 어떻게 나왔네요. 100%는 아니지만 네. 이게 얼만큼의 진전인지 우리가 아직은 가늠할 수 없는 거죠. 모르죠.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다는 네. 것 자체는 주말을 노심초사하게 기다리신 대부분의 투자자들한테는 그나마 스타팅 포인트에서는 이제 희망을 갖게 된다는 측면에서 네. 긍정적이라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일단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그런데 저기 그 미국에서 어떤 증권사들이 그냥 주말에 이거 주말에 있는데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프로그레스가 좀 많이 되면은 그럼 뭐 한 3% 올라갈 포텐셜은 잠재된 거 아니냐. 네. 최근에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그쵸.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았고 반면에 조금 실망스럽거나 지지부진하면은 또 반대로 한 2% 이상 또 빠질 수도 있고 이게 스윙 폭을 한 3% 전으로 봤더라고요. 뭐 한국이 좀 선반영을 한다면은 스타팅 포인트는 좀 파지티브하게 봐야 되는데 한국이 미국만큼은 반영이 안 돼서 이게 파지티브 하더라도 뭐 2, 3% 올라갈 거로 시작하기는 조금 좀 약간 희망 섞인 것 같고 그래도 긍정적이죠. 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는 특별히 뭐 지표들이 많이 나올 건 없습니다. CPI, PPI 뭐 이런 게 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주말 후반에 가야지 좀 더 구체적인 뭐 정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은 긍정적으로 눈치를 보는 장의 네. 흐름이 되지 않을까. 한국장이 먼저 이렇게 보이고요. 오늘 12일이니까 오늘 12일이죠. 네. 오늘 미국 시간은 오늘 뭐 공식적으로 밤에. 발표한다 했으니까 미국의 선물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움직일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좋겠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스타팅 계속 포인트가. 싸우는 줄 네. 알았는데 어쨌든 화해 무드가 지금 펼쳐지고 있고 네, 네, 네. 사실 지난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때 보면은 미중 간의 그 관세 관련한 그 협의와 네, 이런 조정의 내용들이 거의 한 1년을 끌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한 1년, 2년 됐는데 사실 주식시장은 그 전에 뭐 한 달 내지는 뭐 1년 사이에 대충 결판이 났어요. 맞아요. 과거에 보시면 한번 준비한 거 보시면 말이죠. 네. 그 18년도부터 시작됐는 건데 그러다가 이 협상하겠습니다. 네. 협상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과연 어떻게 협상이 시작됐는가 이렇게 보면은 한 2달 정도 내에 어느 정도 다 결판이 됐어요. 보실래요? 19년 8월 달에 처음으로 중국과 협상을 언급하고 나서 그 양 국가 간에 약간 뭐 밀고 당기기 하다가 재개한다 라고 한 것이 한 달이 채 안 지나서 재개했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된 게 이게 4월 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월 중순이니까 한 달 조금 넘었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 패턴대로 하면은 이맘때쯤 최소한 협상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기에는 딱 맞았어요. 그리고 1단계 합의 정도가 도달한다면 주가는 좀 추가 상승이 미국에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완벽한 어떤 그게 뭐 50이다, 40이다, 30%다 이런 거 그 주고받는 것이 이게 딜이 되는 거는 시간이 걸리겠죠. 네. 이번 주 초안 같은 경우에 나올 수 있을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단계 합의 내지는 어느 정도 뭐 의견 조율이 됐다는 걸 공식화하는 강도에 따라 갖고는 과거 패턴대로 하면은 이맘때쯤에는 지금까지 올라온 게 정당한 거고 향후 약간 테크니컬리
업사이드가 있을까인데 이게 이슈인 거지. 30%일지 원래 우리가 시작해서 34%입니다. 네. 그러니까 34%로 가면 아마 시장이 많이 환호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한 50%, 60% 정도라고 자꾸 얘기가 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나서는 그때는 다시 펀더멘트로 가야 되죠. 그래서 펀더멘트로 갈 때 한번 보셔야 돼요. 네. 우리가 주가가 얼마냐면 지금 미국 얘기하는 거니까 5,660까지 왔습니다. 오, 많이 올라왔어요. 네, 보세요. 5천까지 가다가 이때마다 5천 네. 한 11%, 12% 오른 건데. 그러게요. 자, 이 시점에 생각해 보세요. 아까 오늘 좋은 거니까 미국 선물 시장 오른다면 2, 3% 오를 수 있다. 만약에 긍정적으로 하면은 네.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처음에 당선될 때 기억하세요? 트럼프 처음 당선됐을 때 지수요? 네. 그때 6천 넘었잖아요. 처음에 당선될 때 11월 6일이었거든요. 네. 5일하고 6일 사이에 5,780에서 5,929. 11월 5일하고 6일이 이렇게 됐어요. 네. 5782, 5929. 6천 바로 아래였어요. 네.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최고 갔을 때는 6,140까지 갔다가 네, 내려온 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관세가 만약에 한 50% 이하로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 당시와 지금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떤 걸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자고요. 네. 지금 5,700하고 지금 거의 왔습니다만 조금 부족하잖아요. 네. 작년 11월 달에 작년 4, 4분기죠. 미국의 GDP는 2.4%였습니다. 올해 1, 4분기는 이거 오타 됐네요. 마이너스 0.2%. 근데 이거는 수입이 많아져서 그렇다면서요. 최근에 올해 2, 4분기 전망은 그 반등으로 2.2% 이상하니까 만약에 관세가 크게 문제가 아니라면은 과거 2.4% 성장은 비슷하다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조금 이게 관세 여파가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거야. 50% 40%가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거 경제 성장률은 뭐 마이너스 성장 이제부터 갈 텐데 네. 만약에 관세가 여전히 50% 40% 이렇게 되면은 이게 경제 성장률이 2.4% 올해 평균 간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약간 다운사이드에 있어 보이죠. 네. 이해되셨죠? 예.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하고 고용인데 네. 고용은 평균적으로는 지금 비슷해요. 실업률도 아직 올라가지 않았는데 근데 취업자 수가 좀 줄고는 있죠. 그러게요. 근데 취업자 수가 확 줄진 않죠. 우리가 보통 서스테이너블한 그로스를 얘기할 때 15만 명 얘기하거든요. 15만 밑으로 나가면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비농업 취업자 수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발표됐을 때 13만 명 가는가 했는데 17만 명 나와서 예상 밖으로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작년 이맘때 6월 달보다는 내려가고 있는 추세니까 아무래도 경제 성장이 내려가고 니까 취업자 수 좀 줄 것 같다는 거니까 작년 11월보다는 조금 그런데 아직은 솔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느낌 아시죠? 네. 그러면 국채 수익률 이런 건데 인플레인데 국채 수익률 똑같아요. 왔다 갔다 했지만 4.3%. 유가는 많이 내려갔죠. 유가 많이 내려가죠. 그냥 뭐 50 몇 프로 가다가 좀 올라왔다가 좀 60불이니까 네. 작년 6월달 70불 대비했을 때 내려갔으니까 인플레가 확 올라올 것 같진 않아요. 유가로 인하여 이게 또 트럼프가 믿는 꿈꾸던 거지, 믿는 구조지. 예,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제 사람 자르는 것만 천천히 졸면은 아마 작년 이맘때만큼 작년 11월 달만큼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될 수 있는데 많이 올라왔다는 게 문제지. 그러면 5,800, 5,900하고 5,655하고 차이를 보세요. 그게 네. 2% 정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시 어떻게 돼요? Back to fundamental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오늘 이번 주에 뭐 CPI 나오고 하지만 이거는 뭐 아까 인플레 얘기했으니까 그게 네. 문제가 아니고 기준금리는 내리지 않겠어요? 근데 빠르진 않죠. 기준금리가 근데 또 우리가 기대하는 건 6월에 인하를 아니지. 이제 원했는데 7월 달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넘어갈 것 같아서. 그러니까 6월까지는 5월 6월까지는 그 네고시에이션 관세 협상의 네고시에이션이 진행된다고 보면은 그렇죠. 한 달 미뤄진 거니까 금리 인하가 7월 달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S&P 500에서 다시 이게 그것 때문에 5,300 갈 리는 없죠. 네. 이슈는 뭐냐면 많이 올라온 건 맞아요. 그 지금 말씀드린 성장률, 실업률 여러 가지 봤을 때 WTI 유가가 내려간 건 파지티브 하지만은 네. 나머지는 조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세밀하게 관세에 대한 협상이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내려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딴 방송 얘기할 때도 50%까지 얘기하고 있고 30% 가면 에브리바디 해피할 것 같지만은 네. 절대적인 레벨이 관세가 있다는 걸 측면으로 보면은 쉽게 과연 그 전고점은 아니더라도 이게 작년 11월보다 더 좋은 곳인가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관점이고 또 하나는 우리 영커님도 갖고 계신데 그럼 주가적으로 뭐가 아직 못 가서 아직 안 된 거야. 지금 5,600. 그다음에 5,900. 네. 5,900과 5,600과 사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시면은 안 간 종목은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핵심이야.
엔비디아가 못 올라서 그런 거죠. 구글은 뭐 다른 이슈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엔비디아가 핵심이고 애플도 약간 뭐 근데 그런 게 있고. 테슬라 숫자가 저게 맞아요? 맞아요. 298불. 아니 그러니까 플러스 3.4%는 어떤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11월 5일, 작년 11월 5일. 아, 11월 5일부터 6일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든 거 돌아가는 거야. 네네. 관세도 뭐도 아주 흥분한 거 내려가면은 다 올라왔는데 뭐 좋은 거는 뭐 소프트웨어는 날라갔지. 네. 팔란테 이런 거, 이거 브로드컴도 그렇고, 그렇죠?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 최근에 올라갔고, 메타 테슬라 약간 올라왔는데 중요한 건 안 오르는 게 뭐냐? 엔비디아, 애플이 결국은 1, 2등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면은 2,900 가는 거고, 이게 아니면은 조금 이제는 어떻게 하죠? 이제부터는 추가 올라가는 건 조금 숨고르기를 할 필요도 있는 그런 양면성이 있어요. 네. 이해되셨죠? 예,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점에서 엔비디아가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좀 계속 지지부진하고 뭐 중국 관련해서 막 수출 통제도 잠깐 그렇죠. 있었고 하면서 안 좋았는데 이제 엔비디아도 회복이 되고 하면은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수준까지 뭐 S&P 500 기준으로 그렇죠. 해가지고 회복을 할 수 있겠다. 거기에서 흥분하지 말아야 돼. 이거 보세요. 여기 흥분하지 말아야 돼요? 엔비디아는 딱 볼게요. 엔비디아가 작년 11월 6일 날 145불이었고 네. 올해 1월인가 2월인가 그 딥시크 있기 직전에 그때 피크가 147불이었어요. 아, 그 지금 평균 목표 주가가 170불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정고점 147불하고 요거 116불하고 차이가 되잖아요. 이 차이가 관세 때문만이냐 다른 것 때문이냐가 중요하죠. 관세 때문만 가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중국하고 30% 합의한다. 그쵸. 그러면 돌아가려 할 거 아니겠습니까? AI 뭐 나빠지지 않았다면서. 근데 문제가 있죠. 딥시크 발로 중국이 따라오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아마도 엔비디아가 가장 늦게 올라갈 수도 있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러면 이제 속도를 엔비디아 말고도 브로드컴이라든지 뭐 다른 거 소프트웨어 이런 주가들이 최근에 간 게 그래서 그런 간 거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딥시크발, 최근에는 화웨이. 그래서 엔비디아가 실적 나올 때가 매우 중요한데 네. 엔비디아 로드맵을 말씀드릴게요. 실적은 5월 28일입니다. 5월 28일. 29일 아침이에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왜요? 컴퓨텍스 타이베이라는 매우 중요한 대만에서 하는 그 IT 전시회가 있습니다. 대만에서 하는 거예요. 컴퓨텍스 타이베이 6월 이맘때 5월 이번엔 좀 일찍 하네. 컴퓨텍스 타이베이는 6월인데 거기 좀 일찍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런 관련된 어떤 그 젠수랑이 무슨 연설 비슷한 걸 하는 게 5월 다음 주 월요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젠수랑이랑 이런 사람들이 연설하는 걸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신감을 얼마나 네, 내미시는지. 사전적으로. 근데 실적은 5월 28일이니까 실질적인 거는 5월 29일 아침에 발표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좋고 가이던스 네네. 좋으면은 주가가 올라도 다른 또 거고. 오르는데 네네. 젠슨왕이 다음 주에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뭔가 발언을 미리 사전에. 미리 이제 하는지. 하면 예. 예. 지금부터 이제 랠리가 다시 한번 그럴 수도 있고 그 140불 그러니까 117불이 120불 가는 거하고 140불 전고점 가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거 다 올라갔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저기 AI에 좋다 그래서 막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지금 잠깐 말씀드린 건 뭐죠? 엔비디아는 화웨이, 딥시크가 신경 쓰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또 중요한 게 경쟁자를 봐야 되는데 이걸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면은 이게 아세요? 이거 뭐예요? 화웨이가 어. 엔비디아의 그 블랙웰이나 호퍼 시리즈하고 네. 비등비등 할 수 있는 고사양칩. 제품을 내놓는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 시점이 올 말이야. 5월 말 그렇게 빨리요? 이미 다 개발을 했군요. 그럼요. 걔네들이 갖고 있는 게 좀 헷갈리긴 하는데 칩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910C라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그 뭐 블랙웰 하퍼 이런 칩하고 비교하는 것이 걔네들은 이제는 그 910 시리즈가 있어요. 910C 여기 보여드리는 건 910C예요. 이게 이제 본격 양산되는 게 5월 말인데 이 910C까지는요 성능은 뒤져.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옆에 910C라고 적혀 있는 게 네. 화웨이고 요게 엔비디아의 GB,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블랙 최근 거거든요. 네. 성능이 한 30% 7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당 칩 성능이 안 되오니까 칩을 왕창 그냥 때려 부어. 그래서- 양으로 승부하는 그렇지. 거군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블랙웰을 72개를 같이 묶는 건데 네. GB72가 72개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화웨이가 한 거는 클라우드는 910C로 한 거는 384개. 84개. 예. 그러면 72개하고 384개니까 개당 칩에서는 30% 40%밖에 안 되지만은 때려 박으면은 성능이 오히려 70%가 높아지고 HBM도 3.6배가 높아지고 네. 이렇게 인해 전술로 가는 거예요.
이게 910C예요. 그런데 요거 칩이 부족한 거 있잖아요. 910C. 이거를 그 칩 레벨에서도 비등하게 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제품이 910D인데 그 시제품을 선보이겠다는 게 5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만약에 아이 별거 아니네 그러면 엔비디아가 실적 잘 나오면 와 엔비디아가 진짜 전고점을 갈지 모르겠고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구나. 이게 관세 때문만이 아니고 그 사이에 중국이 진짜 의미가 없지 않게 따라온 게 맞구나라고 생각이 확인이 되면은 그러면 엔비디아는 올라올 때 그렇게 못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요새 뭐 딥시크도 그렇고 사실 중국의 기술력이 이제는 과거의 그 중국이 그냥 베끼는 기술 정도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서 5월 말에 이 화이칩 공개가 되면은 또 그래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910C라는 제품보다 910D라는 새로운 아까 말 910C고 네. 그건 분명한데 칩 레벨에 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때려 박은 거니까 때려 박은 거니까 그거는 폄훼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때려 박은 거 한 단점은 뭐냐면 칩을 많이 들으면은 열이 많이 나잖아요. 열이 많이 그러니까 발열이 한 4배 나요. 그래서 나온 게 이번에 910D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한번 보실까? 발열도 잡았나요? 여기 910D인데 910D이 양산하려면 내년이겠지. 내년일지 어쩌는 건데 시제품이 이번 5월 말에 내건데 910D. 아까 그거보다도 또 다른 거. 네. 근데 910D는 스펙이 다 발표되진 않았어. 근데 기사에 나온 거 보면은 이게 나오면은 성능이 화웨이보다 오히려 화웨이가 엔비디아의 H100보다는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H100은 옛날 제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최상의 뭐 엔비디아의 뭐 블랙웰보다 비근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화웨이의 칩을 가지고 중국 내에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 자금률을 할 수 있는 레벨. 그러니까 지금 블랙웰 말고 그 전 레벨의 H 호퍼 시리즈 정도는 근접하거나 오히려 더 많다라고 지금 중요해요. 높다. 이게 뚜껑을 열어봐야 돼. 그리고 아까 열이 좀 조절됐는지 봐야 되는데 아까 말한 910C보다는 분명히 앞서 나가는 제품이니까 이 910D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게 되면은 얘네들이 자국 내에 이게 자립이 되는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젠슨 왕이 지난 4월 말에 그 자기네 그 사람들 같이 해갖고 그 대통령실 뭐 만나갖고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꼬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엊그제 발표된 게 7월 달부터는 자기네가 H220 지금 제재한다는 거 칩보다 조금 더 다운 버전한 거를 중국에 팔라고 또 만든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도 막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도 좀 엔비디아도 새로운 거 만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910C 다음에 나오는 910D에 따라서 내년도에 중국이 자금률이 진짜 뭐 60% 70% 되는지 아니면 택도 없는 상태에서 슬슬 규제를 풀어져 갖고 엔비디아가 다시 마켓쉐어를 중국에서 30%였는데 20%였는데 지금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갈지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는 거예요. 것들을 봐야 된다. 단순히 관세만 보면은 140불 바로 가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한 120불 120 몇 불에서 아니면 그게 아니고 다른 그 주식보다는 늦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910D라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공개가 되고 그 사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 하면은 이게 완전하게 엔비디아의 그 고사양 칩을 대체를 중국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엔비디아 칩이 블랙웰은 없어요? 아니고 블랙웰 그 지금 나오는 블랙웰의 B200이나 곧 나오는 블랙웰 물추락 이건 아니고 작년까지 핵심이고 아직까지도 물량이 많은 H 호포 시리즈 아까 보여준 그림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네가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 사실 지금 고사양 칩을 중국이 수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개발을 910D를 하게 되면 그렇죠. 블랙웰을 못 쓰는 것에 대비해서 뭐 그걸로 혹시라도 그렇죠. 물량으로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근본적으로 그 애플 또 애플 비교해서 뭐 화웨이나 이런 중국에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 저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은 중국이 시간을 벌고 자기네가 자립을 하는 데 있어서는 프로그레스 있다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엔비디아에 대한 그 주가의 속도가 다른 주가보다 빠를 거라고 낙관만 하지 않는 변수가 여전히 있다는 정도는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게 잘 되면은 아마도 관세가 진짜 30% 되고 그러면은 한 5,900 이상 갈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근데 그게 안 그러면은 그 엔비디아 얘기고 또 하나 애플. 아까 애플도 덜 갔잖아요. 애플은 뭐죠? B2C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중국의 저기 애플 아이폰을 빨리 내야 되는데 그 AI 에이전트 그게 중국에 허용이 안 되기도 하고 뭐 준비가 안 돼서 마이드랑 안 돼가고 미뤄지고 올해 안 되고 iOS 업데이트가 내년으로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도 근본적으로는 그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 내 그 휴대폰이 팔려야 되는데 중국 내 휴대폰이 샤오미가 마켓시어가 막 늘었어요. 샤오미가 마켓시어 1등이거든요. 18%. 중국 내에서 1분기 때 4% 올랐어요. 18. 근데 애플은 빠졌거든요. 14%로.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관세 이슈냐 아니면 AI의 폰 이런 프로그레스가 애플이 부족한 거에 영향이 꽤 있는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애플하고 엔비디아는 아까 중국이라는 시장을 놓고 중국의 경쟁자를 놓고의 사람들의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소프트웨어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AI가 칩이 싸지고 그러니까 추론 칩 할 수 있는 칩이 싸지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소프트웨어를 하는 데는 더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셉 팔란티아는 이 보시면 올라갔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올라갈 수 있었다. 이게 계속 그럴 것인지 아니면 진짜 애플하고 엔비디아에서의 중국 시장 오픈, 중국에서의 경쟁 요인이 우리만큼 아니다 싶으면 다시 백업할 것이고 여전히 그것이 팩터로 변수로 남아있다면 속도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포지티브하게 얘기하면 어쨌든 지금 품목 관세가 해결 안 됐죠. 반도체 품목 관세, 휴대폰 품목 관세. 상호 관세 지금 나라별로 중국하고 50몇 %, 100% 낮춘다. 한국은 25%인데 15% 낮춘다.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해결되더라도 품목 관세 해결이 아직 안 됐잖아요. 네. 이번 주에 뭐 하죠? 제약에 대해서 품목 관세 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약이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와 휴대폰이 있는데 만약 휴대폰에서 품목 관세를 만약에 없애줘. 그러면 애플이 올라갈 수 있죠. 네. 애플은 휴대폰이잖아요. 중국에 생산하는데. 그런 변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애플하고 엔비디아가 덜 간 이유는 충분히 해결들었고 관세만 해결되면 100% 그러면 230불, 150불로 갈 것이냐. 여기는 다른 변수가 있다. 그러니까 애플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엔비디아는 이제 중국의 기업에 애플은 이제 중국의 시장. 일반 고객들에게 그렇지. 그리고 여기 더불어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해야지 가능한 건데 관세를 차치하고서도 이제 중국 내부적으로 미국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존도나 기업의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의 제품이나 이제 자기네 자체적인 개발로 인해서 자생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익스포저에 대한 기대감은 그 움직임이 없는 게 아니라 계속 있는데 네. 이번에 관세 협상이 완전히 그 30%, 50%, 100% 갔던 것이 제로로는 10%나 다른 나라가 동급 레벨이 아니고 네. 애매하게 30%, 50% 됐을 경우에 걔네들의 그 노력이 멈추지 않을 거 아니에요. 더 강화될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거는 계속 맞춰야 된다. 네. 그래서 미국 주식을 사실 때는 과연 이 하드웨어 과거의 강자인 애플하고 엔비디아가 여전히 핵심인지 네. 아니면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거를 활용하는 회사하고 다른 것을 더 중심을 봐야 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는 시장이 됐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거는 그겁니다. 근데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있어서의 조금 더 그게 매력이 있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 AI라는 주제를 가져가면 네. AI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죠? 최근에 실적 발표될 때 다 좋은 얘기 있었어요. 전화 볼까요? 근데 뭐 투자 얘기에서는 좀 해석이 좀 달라졌어요. 네. 투자 뭐 계속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시장에서는 뭐야 투자 좀 줄이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계속 있었죠. 이게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이 페이지 한번 보시면 돼요. 네. AI 기대감 재부팅 퀘션 마크인지 물음표인지. 아니 당연히 갖고 계신 대부분의 투자가들이 퀘션 마크가 아니고 물음표이길 바라잖아요. 일단 느낌표. 최소한 당분간은 기존의 투자 계획을 증가 계획을 줄일 계획이 없다가 공통적인 겁니다. 메타는 오히려 늘렸죠. 네. 네, 근데 메타 늘린 게 9% 늘렸는데 그거는 고스란히 다 수요가 늘어난 것인지 비용이 늘어난 것인지는 봐야 되지만 어쨌든 줄이진 않았어요. 포지티브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아직은 그렇지만 생성형 AI에서 에이전틱 AI 이게 웃긴데 내 대신 모든 걸 미리 자율적으로 그 계획을 세워주고 생각을 조금 더 미리 많이 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AI로 바뀌고 있잖아요. 생성형 AI에서 에이전틱 AI 이렇게 되면은 추론의 연산량이 늘어나는 건 분명해요. 이것도 포지티브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론의 연산이 늘어난다는 거는 추론할 수 있는 그 코스트가 내려가면서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코스트가 내려가니까 여러 업체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거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셉도 그렇고 뭐 세일스포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또 서비스 나우도 그렇고 이 모든 서비스 소프트웨어 앱 관련된 회사들은 가격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칩 관련돼서 경쟁하는 건 다른 문제고 어쨌든 근데 추론 역량은 늘어난다는 거죠. 그 투자 계획을 줄이지 않는다는 거죠. 따지보면요. 올해 1월이나 작년 12월보다 AI에 대한 그 토양은 나빠지진 않았어요. 다만 맨 밑에 뭐라 그랬죠? 미중 간의 경쟁
격화하고 규제 강화에 대한 이런 규제는 근본적인 게 변화가 어렵다는 거를 우리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구분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도 이거 얘기입니다. 3개월 전에는요, 이 AI의 성능이 9개월마다 2배로 는다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거는 뭐죠? 6개월마다 2배로 는다 그랬어요. 줄었네요. 그러니까 더 좋아지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은 다시 올 때 미국 주식을 산다면 AI 관련되는 거 주식을 사는 게 맞는데 그게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이거 중에서 뭐가 먼저냐 이런 걸 좀 고민해야 될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에이전트 얘기가 뭔지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네, 네. 나 대신에 자율적으로 하고 그 미리 학습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업데이트했어? 업데이트 안 했는데 내가 잠깐 어디 가서 가져올게? 그러면 그런 것도 가져오고 이런 게 에이전트 AI인데 아직은 이게 에이전트 AI가 보편화되진 않았는데 이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로 되면은 젠슨하게 얘기한 수요가 늘어나고 엄청난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경쟁이 늘어나도 난 관계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실적과 모든 걸 통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제가 매일 요즘 나오니까 한 번 없는데 저기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젠슨왕이 얘기한 5월 28일 나오는 분기 실적이 매출 성장률이요 70% 이상 나오면 아마 파지티브 할 겁니다. 70%. YY growth, 네. YY 이게 너무 필요 없고 그러면 이제 오케이요. 그리고 아까 그 전에 건주에 뭐 하면 다 오케이고 그렇지 않고 그때면 뭐 화웨이가 또 이상한 얘기하는데 실제 넘버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아마 올라갈 때 조금 허들을 당할 수 있는 정도. 요게 이제 엔비디아고 애플은 휴대폰에 대한 관세. 중국에서 85% 생산하는데 애플 휴대폰 그 관세 내줘야 거 아니에요. 그 품목 관세. 아니 이게 나라 간의 관세 말고 품목 관세 25% 때리면 그것도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만 해결을 주면은 그러면 거꾸로 지금 얘기한 게 다 무너진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많이 올랐지 잠깐 쉬어. 애플하고 엔비디아 가자. 그러면 오히려 시장 전체적으로는 5,900, 6,000가기가 편한 거고. 두 놈이 크니까 네. 요것들이 힘을 못 받으면 다른 거 올라온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차근차근 올라가거나 중간에 맞을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면 확인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AI 관련한 투자를 할 때는 하드웨어로 확 쏠리거나 소프트웨어로 확 쏠릴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소프트웨어적은 미국 주식 사시고 네. 하드웨어 주식 만약에 미국 중간에 그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게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럼 중국 사시기 나요. 중국을. 아까 말한 화웨이나 BYD나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게 더 낫다고 저는 보는 거고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미국이 전체 파워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바뀌어지지 않거든요. 예,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나눠 생각하시면 좋고요. 어쨌든 미국도 과거 작년 11월 레벨로 갈 수는 있기 때문에 그게 5,800, 5,900이다 그러면 오늘 선물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되고 한국이 어떻게 반응되고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겠죠. 오늘 지금 아까 채팅창 보니까 선물 쪽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나 봅니다. 예, 그게 그런 거지 발견하는 거죠. 네. 예, 파지티브합니다. 국내 반도체도 그럼 살짝 터치하자면 그게 제가 말씀드릴 건데 국내 반도체는 품목 관세 확인돼야 될 것 같아요. 품목 관세가 부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관세.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관세가 25%에서 네. 우리잖아요. 이게 15%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네. 있어요. 어떻게 내려가는지 아세요? 어떻게 내려가는데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이제 양보를 좀 해갖고 얘네들의 우리가 미국한테? 우리가 양보 어디까지요? 아니 저 그거 말고 다른 것을 양보를 해가지고 뭐 수입하고 뭐해서 이게 수입할 수 있는 그 무역 흑자를 우리가 한 500억 달러 받고 있거든요. 네. 그걸 200억 달러 정도 낮출 수 있는 그러니까 수입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해주면은 표면적으로 품목 관세는 25가 아니고 15% 낮아질 수 있어요. 그 이미 예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5%가 15% 낮아질 가능은 가고 있는데 정부가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5에서 15로 10%포인트 낮추려고 하고 있고 10% 낮추는 게 상대적으로 수입이 한 255불 늘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반도체나 핵심적인 거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인더스트리에서 사줘야 돼요. 그러면은 25에서 15로 나눠질 수 있고 근데 시장은 그걸 오늘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하드웨어 시장은 먼저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중국 순서로 봤을 때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야 된다. 예, 그건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새벽부터 높은 텐션으로 또 관련한 이야기를 쭉 전달해 주셨습니다. AI 관련해 또 미국 쪽, 오히려 또 하드웨어 쪽은 중국 쪽에 대한 투자도 힌트를 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요 이제 5월 그리고 또 이제 실적 발표되는 요 한 달 사이를 잘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년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